자,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325. 325페이지에 이제 3절에 보면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법을 잘 지키는지, 감독관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뭐 이것저것 뭐 이제 그 감독도 하고 명령도 하고 뭐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거를 우리가 뭐 하는 경우도 있냐면, 불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때에 따라서. 그러면 그 제재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329페이지 맨 위에 오시면 329페이지 맨 위에 5번에 위반시 제재 이렇게 있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독상 명령 등 위반시 제재는 개공과 거래정보사업자 각각 다르다. 이제 개공한테는 뭐가 올 수 있죠? 업무정지.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 별표.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불응할 때 업무정지 있고, 이에 비해서 이제 거래정보사업자한테는 뭐 떨어질 수 있냐면 500과태료. 거기도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이제 보통 실무적인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면, 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알려주고 지도감독을 하는 게 맞아요? 안 알려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안 알려주고 하는 게 맞죠? 알려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알려주고 하면 그게 감독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알려주고 하는 게 맞는데, 알게 됩니다, 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제 그 관계기관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협회 쪽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그 협회 쪽 직원들이 이제 아무래도 개공 쪽 편에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문자 메시지로 아침에 다 싸줘요. 뭐 강동구 일대 오늘 지도감독 한대더라.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 보통 문 여는 시간이 9시 정도 전후로 열잖아요. 그러면 한 아침 한 8시 정도 되면 문자로 지도감독 오늘 한다. 그러면 딱 단체 문자로 보내줘요. 그럼 이제 강동구 일대 모든 개공들이 문을 열어 안 열어? 안 열잖아요. 그럼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 재수 없게 문자를 못 받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걸릴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 연 집이 우리 집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이. 근데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이제 불응해야지. 문 닫고 나가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받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뭐 나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를 받는다는 거야?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불응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불응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정지하려면 무슨 그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의견 제출 기회를 주게 되면, 의견을 이제 소명하는 거야. 어떤 의견을 소명하면 되겠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뭐 아팠다든지, 뭐 집에 뭐 곰국을 올려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좀 상당 부분 빼주겠어요? 안 빼주겠어요? 빼주겠죠. 그걸 이제 내가 쓰는 것보다는 행정사를 맡겨가지고 하면 훨씬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취소 먹을 거 정지로 떨어주시고 한 거고요.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4절 넘어가는데, 등록의 취소로 한번 가볼게요. 등록의 취소는 38조 1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끝말에 등록을 취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하여야 한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취소하여야 한다. 채색.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는데, 이 항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에다가 또 채색 하나 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뭐 상대적 취소, 뭐 혹은 재량적 취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게 끝번호가 지금 몇 번까지 나갔냐면 11번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 개공은 모두 몇 가지 원인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될 수 있어요. 19가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19개나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안 내오겠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는 꼭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는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 암기상 15선 프린트 다시 한 번만 꺼내 볼게요. 자, 이번에는 9번과 13번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9번과 13번을 좀 이어서 볼 건데, 9번에 무슨 취소라고 되어 있죠? 절대적 취소. 13번은요? 상대적 취소. 그래서 8개, 13개인데 어떤 게 좀 딱 봐도 좀 중요해 보이나요? 절대적 취소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그걸 암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취소는 뭐
굳이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1번에 결격에 해당이 됐을 때를 말하는데 그 비고에다가 하나만 좀 적어볼게요. 자, 뭐라고 적어볼 거냐면 누가 먼저 돼야 되죠? 개공이. 그리고 나서 얘가 뭐에 걸려야 돼? 결격사유에. 이렇게 걸리는 거를 무슨 결격이라고 그랬죠? 후발적 결격. 후발적 결격이어야만 등록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예컨대 미성년자 같은 결격사유는 등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자체가 등록을 취소시킬 수가 없지. 그걸 원시적 결격이라고 하는데 그 원시적 결격은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소위 후발적 결격만 등록 취소 사유인데 그걸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누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다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나오면 개공이 결격에 해당이 됐다 이러면 그건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1번 항목에다가 별표 5개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에서 유일하게 제가 별 5개 해드리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뭐에 걸리면 결격사유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뭐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두 번째 사망해산. 개공이 사망해산하면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또 뭐를 안 한다네. 비고 청문생략.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까요? 청문생략. 왜 청문을 생략하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문은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거고요. 3번 부정등록에다가는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실래요? 부정등록 채색.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정등록이랑 그 아까 우리 자격 취소에서 1번의 부정 취득이랑 비교해 보면 같아 달라? 다르죠. 어떻게 달라? 부정 취득은 뭐를 취득한 거고 자격만 취득한 거고 부정 등록은 등록까지 해서 일을 했다는 얘기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정 등록을 훨씬 안 좋게 생각해. 부정 등록은 형벌도 있어요.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의 형벌까지 간다. 부정 등록은 일까지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의사 면허를 뭐 대리 시험 봐가지고 의사 면허만 취득한 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의료를 불법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하면 나쁜 거지 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이중 등록이 있는데 질문 부정 등록과 이중 등록은 같아 달라? 어떻게 달라? 부정 등록은 3년 3천이에요. 이중 등록은 1년 1천이야.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 내용은 뭐 제가 여러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차이점을 얘기하면 되니까. 자, 5번에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렇게 걸렸잖아요. 근데 이 3번이 뭐냐면 2번에 일단 뭐를 받고 업무 정지를 받고 3번째 뭐에 걸렸어 또 업무 정지에. 그러면 아웃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고에다가 한번 적어볼 건데 이걸 무슨 아웃제도? 삼진 아웃제도. 야구에서요, 타자가 좋은 볼을 몇 번을 안 치면 3번을 안 치면 아웃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좋은 볼 들어오면 심판이 스트라이크 선언을 해요. 두 번째 들어와도 스트라이크 선언한다고. 근데 세 번째 똑같이 좋은 볼 들어오면 어떡해? 그냥 스트라이크 선언 안 하고 그냥 아웃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 스트라이크는 뭐하러 해?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웃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업무정지 한대 안 한대? 세 번째 업무정지 안 하고 그냥 아웃되는 거야. 그 절취. 그걸 이제 나중에 가중처벌에서 말씀 다시 드릴 거고. 6번째는 등록증 양도되어. 조금 전에 자격증 양도되어도 자격 취소됐잖아요. 등록증 양도되어도 뭐야? 등록 취소가 되는 거네. 그치? 1년일째 형벌 있고. 7.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수행했거나. 질문 누가? 개공이. 왜냐면 업무정지는 누가 받지? 개공이. 그리고 다음 지문에 뭐라고 되냐면 자격정지 중 업무를 하게 했대. 누가? 개공이. 하게 만든 사람 개공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처벌한대? 개공을.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하겠대. 8번째 이중소속이 있는데 이중소속이 소공한테도 올 수 있지만 개공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개공이 이중소속하면 절취에다가 1년 1천. 절취에다가 1년 1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절취, 그 암기 코드 한번 좀 저한테 불러봐 주실래요? 결사부라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중3 때부터요, 양업소를 뛰다가, 어떻게 됐죠? 절대적으로
취소가 된 거죠. 예, 절대적으로 취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절취, 예, 절대적인 등록 취소가 된 거죠. 예, 이거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 결이 뭐죠? 결격사유, 결격사유. 예, 그 다음에 사는요? 사망의 산. 부는 부정등록, 결사부,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숫자 3은요? 예, 삼진아웃제도. 양은요? 양도돼요. 양도돼요. 업은? 업무 정지 중에 업무했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인 수공을 하여금 업무를 하게 만든 그런 경우. 마지막 소는 뭐였죠? 이중 소송. 요거는 이제 꼭 암기하셔야 되고 요 별 3개짜리 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사부, 중3, 양업소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에 비해서 상대적 취소는 2개만 기억할게요. 일단 2번에 보면 이중사무소 있죠. 그거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중사무소 채색 별표 하나. 그러니까 이중자가 들어가는 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뭐 있지?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근데 2개는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개공한테 절취인데 이중사무소는 상취야. 예, 그래서 중요해. 예, 다시 뭐가요? 이중사무소가 중요하다고. 상대적 취소. 그건 절대적 취소 아니라는 거 주의. 그 다음에 9번 항목의 금지행위 중요해. 금지행위는 채색하시고 별 3개 할게요. 금지행위는 절취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예, 근데 절취 아니고 상대적 취소야. 그래서 굉장히 잘 나와 시험에. 예, 그래서 그거는 금지행위는 절취 아니고 상취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하나만 봐드릴게요. 예, 여러분 교재로 337페이지 337 하단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행위 중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물었거든요. 1. 은행과 직접 거래를 했대. 직접 거래했대요. 그러면 이거 뭐죠? 금지행위니까 뭐야? 상취. 예, 금지행위 상취. 예.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2번.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암기했던 결사부, 중3, 그 다음에 양업소에서 업이 뭐지?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한 거잖아. 이건 들어가네? 예, 절취가 2번이고요. 3번 동일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것도 상취고 절취 수준이 안 되니까. 4번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이건 뭐죠? 지난주 배운 건데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뭐야? 상취, 예, 절취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거 뭐죠? 이중사무소. 이거 뭐야? 상취. 이렇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예. 이런 정도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래요.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자, 338페이지 예, 오시면 5절에 업무의 정지로 가는데 이 업무 정지가 이제 39조에 있잖아요. 조문이 39조에 있는데 일단 이제 39조 1항의 첫 줄 끝부분에 보면 몇 월의 범위 안에서 이런 말 나와요. 6월의 범위. 일단 거기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자격정지도 몇 월의 범위 안에서 갔지? 6월의 범위. 근데 지금 보니까 업무정지도 똑같이 6월의 범위 안에서 간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사유가 지금 보니까 14호까지 나갔잖아요. 14호까지 나갔는데 그 14호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14호에 뭐라고 했냐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랬잖아요. 그쵸?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13가지는 그냥 이해를 들어준 거고 다른 것도 아무튼 위반하면 어떤 거든지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4호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규정하는 타입을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그래요. 예시적 열거 규정. 예, 그러니까 예시를 해주는 거지. 예, 그러면 이렇게 예시하면 업무 정지 개수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업무 정지 한다는 거야. 그럼 다른 것도 업무 정지 한다는 얘기인가? 예, 뭐 그런 거죠.
우리 몇 년 전에 왜 그 남쪽에서 우리 운석 떨어져 가지고 막 주스로 다니고 막 그랬잖아, 사람들. 주스로 간 사람 없어요? 예. 우리 형도 주스로 가고 그랬는데. 예. 보름 동안. 예. 그래서 뭐 돌멩이를 잔뜩 주워 갖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제가 버려버렸는데. 예. 이상한 막 새카만 돌멩이 잔뜩 주워 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운석을 주로 다녔냐면 그거 1kg 정도 되는 거, 돌 1kg 해봐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뭐 최소한 한 7억? 뭐 이 정도, 간다고 그러고, 그게 뭐 러시아 같은 나라는 그걸 뭐 몇십억씩 이렇게 쳐준대요. 운석 떨어지면. 그게 이제 연구 가치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많이 주우러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20몇 킬로짜리 죽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뭐 나오고도 했잖아. 그래서 그거 지금 소송하고 있어, 나라에서. 뭔 소송하고 있냐면, 그 주운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팔겠다. 국가에서는 못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뭐 당연히 나가서 팔 수 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나라에서 비싸게 사주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거 주운 사람 있잖아. 세금 내 안 내? 아니, 팔아서 이득을 봤어. 세금 내 안 내? 안 내. 자, 왜 안 낼까요? 규정이 없어. 예, 규정이 없다고. 응? 지국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규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세법은 제한적 열거란 말이에요. 예? 제한적 열거. 이러한 경우에 세금 내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 그 경우가 아닌 거야. 운석에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예시적 열거 규정이었다면 세금 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세법이, 그러니까 뭐 너가 어떤 소득을 봤어. 근데 어떻게든 네가 불로소득을 보면 다 세금 내 이렇게 해놨으면 내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우리 세법은. 우리 세법은 제한적 열거 방식인데 이건 아주 특이하게 무슨 열거 방식이라고? 예시적 열거 방식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는 암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많은데 어떻게 암기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해보죠. 다음 중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뭐를 찾으면 그게 답이냐면 절취를 찾으면 그게 답이야. 왜 절취를 찾으면 그게 답이야? 절취는 무슨 뜻이야, 절취가? 꼭 등록을 취소해야 되니까 절대 뭐를 할 수가 없어. 업무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할 수 없어? 등록 취소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출제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해내서 출제를 곧잘 하는 편이고, 업무정지 제일 중요한 건 사유가 아니고 사망이 제일 중요해. 맨 밑에 사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은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채색해 볼게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년이 지나면 이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못한다는 얘기지. 근데 3년이 지나는 게 업무정지 받을 사람한테는 좋은 거잖아. 이걸 시효라고 그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 가로 하나만 열어주실 거고요.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효. 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효 있는 게 좋은 거야? 훨씬 좋은 거지, 있는 게. 왜냐면 발 뻗고 잘 수가 있잖아. 3년 지나고 나서부터. 돈 빌려 쓴 사람도 시효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시효 있는 게 좋지. 왜? 뭐 일정한 기간 못 갚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 그 얼마나 좋은 거야. 시효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무정지 사유는 뭐 특별히 볼 게 없고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340페이지 가보시면 참고해가지고 행정제재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정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전 문제가 안 나오다가 27회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근데 27회 때 처음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좀 이따 그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단독 문제로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 2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왔잖아. 그게 27년 주기로 나올 건지, 아니면 바로 나올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내용이 약간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면 되게 간단해. 근데 이제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개념을 알고는 계셔야 된단 말이야. 이제 가중처벌이라는 게 뭐냐면 더 세게 간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조문은 3개가 있어요. 관련 조문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요거를 뭐 읽어보셔도 되고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요거 3개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가중처벌 이렇게. 예. 이거는 옛날에는 강의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27회 때 단독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면 안 하면 저가 뭐 해? 욕 먹잖아. 왜 욕 먹어요? 강의도 안 했는데 문제 나왔다 뭐 이러면 욕 먹으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문제 이렇게 출제하고 그러면 기출문제 나오면 이제 이거를 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그날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데 옛날에 뭐 옛날이 아니고 매번 기출문제 나오면 잘 낸 문제는 잘 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못 낸 문제는 이건 막 그지 같다라고 문제하고 막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 한 10년 전부터 막 뭐 18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건 냈다고 욕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번도 조명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공무원 시험 선생님이 막 18 이렇게 욕을 한 거야. 이따위 문제를 내면 되냐고. 근데 뭐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욕한 건 내가 먼저 했거든. 한 10년 전부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근데 아무도 이렇게 뭐 바라봐주질 않았는데 그 사람이 욕 한 번 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욕은 내가 한 10년 전부터 욕을 했거든.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사람이 참 그래서 뭐를 잘해야 돼.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공무원 강의를 했으면 조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욕을 해도 막 이렇게 됐고 뭐 그랬을 텐데 공무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네. 그죠? 그래요. 바꿔야 되겠어. 수능으로 이렇게. 자, 이 가중처벌을 좀 한번 볼 건데 몇 번의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죠? 2번의 업무정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얘가 3번째 업무정지에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이 3번째 업무정지는 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고 더 어떻게 한다고? 세게. 이걸 뭐라고 해? 가중처벌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가중할 거냐면 그냥 절취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야? 삼진아웃이잖아. 몇 번째 걸렸으니까? 3번째.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3번째 걸린 애가 과태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하고 밑에하고 비교하면 좀 낮아. 급이 낮잖아. 그러면 이건 가중을 하기는 하되 왜냐하면 3번째는 가중을 해야 되거든. 뭐든지 3번째부터는 가중을 하긴 하되 뭐로 하면 안 돼? 절대적 취소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해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상취도 너무 센 것 같아. 이거는 업무 정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3번째 오는 애가 뭐일 때? 과태료일 때는 뭘로 가중해? 업무 정지로 가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2번에 이미 업무 정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3번째가 뭘로 가중한다고? 업무 정지로. 그러면 모양을 연결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업이 1년에 3번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나와? 왜냐면 첫 줄에서는 제가 분명히 안 나올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3번째 걸린 애가 업일 때는 절취하니까 3번째 업무정지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3번째 업무정지가 왔냐고. 과태료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았으니까 온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거라고. 다르죠? 어떻게 달라? 이거는 업무정지를 자기가 한 거고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당한 거고 이거는 과태료에 대한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1년 동안에 3번의 업무정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노력하면 다 돼.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3번 더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가 걸렸거나 업무정지가 됐거나 과태료가 또 걸렸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몇 번째 걸린 거지 이게? 4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4번째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3번째 걸린 애하고 4번째 걸린 애는 좀 급이 달라야 되잖아. 근데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업무정지 3번에 4번째 걸렸으면 뭐로 가중해야 되겠어요? 절취로 해야 되는데 더 세게 할 게 없잖아. 절취가 최고 센 거니까 절취로 가는 거야. 얘랑 얘를 비교해봐요. 얘랑 얘. 3번째 과태료인데 업무정지로 가중했고
네 번째 과태료인데 업무 정지로 가중할 수는 없잖아. 격이 다르니까. 그럼 이거는 뭐로 해야 되냐면 이거하고 또 비교해 보면 절취보다는 약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딱 중간이네. 업무 정지보다 세고 절취보다도 약한 거. 그럼 뭐밖에 없어? 상취.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여기서 기준 하나만, 두 개만 찾아볼게요. 어떤 기준? 가중처벌의 최고 약한 건 업무 정지야. 예? 그러니까 세 번째 과태료가 오면 업무 정지를 받는데, 그리고 네 번째가 오면 최고 약한 게 상취야. 다시요. 네 번째가 오면 최고 약한 게 상취야. 그 두 가지 기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해 다 되셨어요? 예. 그럼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요거 난 잘 모르겠다. 질문.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거 세 개가 왜 나왔지? 과태료 때문에 온 거라 그랬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좀 잠깐 볼게요. 오늘 우리 5주차 프린트에 3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먼저 5-3페이지. 자, 노마자 6번에 보면 행정 제재 누적에 따른 가중 처벌이다 이런 말 나옵니다. 예, 그거 한번 완성 한번 해보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작년, 재작년 문제로. 자, 앞에 업 두 번에 세 번째 업 걸렸대. 그럼 뭘로 가중? 절취. 예, 절취 적어주시면 되고, 밑에 업 두 번에 세 번째 과태료 걸렸대. 업무 정지. 업 세 번에 과태료 네 번째 걸렸대. 상취. 왜 상취? 네 번째면 최소한 상취. 그죠? 예, 그 다음에 업 세 번에 업 네 번째 걸렸대. 이건 절취. 예, 이건 삼진아웃 들어가는 거지. 오른쪽은 이제 서거받은 거예요. 업과 업에 업 걸렸대. 업과 업에 업 걸렸대. 절취. 왜 절취? 업만 세 번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절취로 받아야 되고, 과태료 세 번 걸렸대. 과가과 업무 정지. 가중처벌 가장 낮은 게 업무 정지라고 그랬죠. 과업과 역시 업무 정지. 과태료만 4번. 상취. 예. 어렵지 않죠?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 하나만 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 교재 345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번 1년 안에 중개사법 의하여 2번의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그러면 업무 정지만 놓고 보면 세 번째 걸린 거야. 그럼 뭐 절취. 자, 니은은 한 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두 번의 과태료에다가 업, 과 이렇게 나온 거지.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 걸렸대. 상취. 왜 상취? 네 번째면 최소가 상취라고 그랬잖아. 그치? 예, 상취로 받고, 디귿번 두 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한 번의 과태료에다가 두 번의 업무 정지에다가 한 번의 과태료에다가 다시 업무 정지. 절취. 이거 왜 절취? 업무 정지만 세 번이니까 삼진아웃 적용할 거고, 니을번 세 번의 과태료에다가 다시 업무 정지. 상취. 왜냐면 네 번째니까. 예. 쉽죠? 예. 자,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29회 때. 나왔으면 좋겠죠? 틀림없이 맞추잖아. 그렇죠? 이 과거에는 이게 문제 안 나오다가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좋은 거야. 우리 현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나왔을 때 더 안 좋죠. 뭐. 알면 간단하잖아요. 자, 345페이지 하단에 6절 자료 제공에 요청했는데 이거 특별히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넘어가고 7절 넘어가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쪽은 그 출제 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좀 나오다가 지금은 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와도 되는 주제예요. 그리고 나오면 되게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좀 나올 만한 회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계속 안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취지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 효과의 승계 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일단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그 승계 제도하고 관련해서 관련 사례를 제가 3가지를 드릴게요. 나온다면 사례로 줄 거예요. 갑개공이 있는데 얘가
두 번의 업무정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업무정지 받았으면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돼? 절취 먹고, 절취 먹으면 몇 년 동안 일을 못해. 3년 동안 결격사유니까. 그럴까봐 얘가 뭐 했냐면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염려대로 업무정지가 걸렸어요. 이렇게. 예. 갑이. 예. 몇 번째 오는 업무정지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세 번째잖아. 근데 얘는 왜 중간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돈 들어가거든. 예? 예. 등록비도 들어가니까. 예. 근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 옛날에 무슨 제도가 없을 때는요. 승계 제도가 없을 시절이 있었거든. 옛날에 한 10년, 15년 전 정도 얘기야. 이게 없을 때는 이거를 폐업하면 어떻게 했냐면 관청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등록 대장 있잖아요. 그걸 폐쇄시킨 거야. 없애버렸다고. 그걸 영구적 보존 서류가 아닌 거야. 그냥 없애버렸단 말이야. 근데 없애버리면 여기에 대장의 업무정지 언제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록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재등록을 하면 어떻게 해도 대장을 새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 저 기독교 용어로 하라면 회개하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뭐 하고 뭐 하면 폐업하고 재등록하면 그냥 회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천주교도 그런 거 있잖아. 천주교 뭐라 그래 그거. 가서 왜 고해성사라고 하잖아. 고해성사하면 뭐 이렇게 죄사함 받듯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생각은 이게 몇 번째 걸린 거야? 첫 번째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걸린 거라고 만약에 인정을 해주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없기는 왜 없어? 있지. 예. 이건 나쁜 짓이잖아. 예,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 두 번 받은 거를 어디에다가 새로운 재등록에다가 뭐 해주겠다고? 승계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린 게 이 가중처벌이 몇 년 이내의 것만 우리 가중처벌 하지요? 1년 거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정지를 받았던 과태료를 받았던 얘한테 승계하는 거는 맨 앞에서 받은 거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걸린 것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어야 해? 1년. 그러니까 승계는 1년 이내의 것만 승계한다고. 그렇죠? 일단 승계는 첫 번째 몇 년짜리 승계가 있대? 1년. 자, 뭐하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몇 년 승계? 1년 승계.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을계공은 부정등록을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자, 부정등록이 뭐죠? 절취잖아. 절취. 예, 그러면 절취하려면 청문해야 돼? 청문 안 해도 돼? 청문해야지. 근데 청문 중에 청문해라고 이제 청문 나오라고 연락을 했더니 얘가 청문회에 나간 게 아니라 폐업을 해버린 거야. 나가기 싫다는 거지. 뭐에 나가기 싫다는 거야? 청문회. 그럼 폐업해도 돼? 예. 근데 폐업을 하면 등록 취소를 못 할 텐데? 폐업을 하면 취소를 못 하잖아.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폐업을 할 수가 있어. 폐업은 내 맘이니까. 폐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몇 년 쉬다가 1년 쉬다가 뭘 했어? 얘가 재등록을 이렇게 한 거야. 재등록을. 그리고 나서 이상 없이 업무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무 일 없이 할 수 있다면 얘는 뭐 걸렸는데도 그냥 빠져나간 거야. 부정등록 걸렸는데도 빠져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를 악용한 거지? 폐업 제도를 악용한 거잖아.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처분 한 거 못한 거. 못한 거를 새로운 재등록에다가 뭐 해준다고? 승계해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정등록의 적발은 뭐를 해야 할 만한 일이었죠? 등록 취소를 해야 될 만한 사유였잖아. 그러면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사유는 몇 년을 승계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좀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재등록 이제 해서 승계가 됐으면 부정등록 자체가 절취잖아요. 그러니까 절취를 하는 게 맞지. 승계했으니까. 그러면 이 절취를 하면 몇 년간 결격사유에 걸려? 3년 결격. 예, 그러면 3년 결격에 들어갔다고 치고, 그죠? 이 3년의 일을 또 못하게 되잖아. 그럼 얘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나? 예, 뭐가 억울하지? 1년은 자기가 쉬었고,
3년은 업무를 못하게 했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몇 년을 못하게 되는 거야. 4년. 좀 억울해? 예, 억울하지. 그러니까 빼준단 말이에요. 뭘? 마이너스 1년. 예, 1년은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거 빼준다고. 그러면 몇 년의 결격만 걸리는 거야, 얘가? 2년 결격에 걸리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얘가 총 몇 년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야? 3년. 1년 쉬었고, 그 다음에 2년 결격에 걸렸으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2년 쉬었다고 생각해봐요. 2년. 폐업 기간이 2년이야? 그러면 3 빼기 2 하면 1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3년을 쉬었다고 생각해보면 3년 쉬면 3 빼기 3 하면 여기가 빵이 나오니까 승계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잖아. 그래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는 사유는 몇 년? 3년까지만 3년 내의 것만 승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승계는 두 개밖에 없어. 몇 년짜리 몇 년짜리? 1년짜리 3년짜리. 그러면 업무 정지랑 과태료는 몇 년? 1년이고 등록 취소해야 할 만한 사유는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만 있었거든 과거에. 예.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관청에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폐업 제도를 악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뭐해? 뛰는 놈 위에 뭐 있어? 나는 놈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보냐면 자, 병법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설된 거야. 이거는 요거 신설이야. 신설이면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왔거나 그런 적은 없네. 예, 요거는 뭐 과거에 한 3-4번 정도는 나왔는데 요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법인이 업무 정지를 2번을 받았어요. 한 번 더 걸리면 어떻게 되지? 절취목잖아. 한 번 더 걸리면 그럴까봐 병법인의 대표자가 회사를 날려버렸어요. 회사를 날려버린 게 뭐야? 해산을 해버린 거야. 그냥 회사 자체를 날려버렸어. 그렇게 하고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애가 정이 있는데 이 정 대표자가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했냐면 이제 등록을 한 거야. 개인으로 등록을 한 거야. 그렇게 하고 뭐를 실제로 또 걸렸냐면 업무 정지에 또 걸린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정은 업무 정지를 받은 게 한 번도 없잖아. 그런데 뭐 시절에? 법인 시절에. 지금 얘 혼자 법인이 갈 수 있잖아. 법인 시절에 이미 몇 번을 받았어? 2번을 받았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승계를 안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으로 하다가 폐업하고 뭐로 가? 법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걸려. 몇 번 걸리다가 또 뭐해? 또 해산하고 다시 개인으로 가.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빠져나가잖아. 예, 그럴까봐 이제 이거를 승계해 주겠다는 거야. 법인 시절에 받았던 뭐를요? 업무 정지 이 2번을 새로운 개인, 그러니까 대표자한테만 승계가 되는 거야. 대표자로 독립한 그 등록한테 뭐 해준다고? 승계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요 개념만 좀 기억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번째 걸리는 업무 정지네? 3번째. 그럼 뭐 하는 게 맞네? 절취해서 얘는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제도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럼 이 3개만 만들면 완벽해?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있지 뭐.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 뒤에 후차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있으면 운석 떨어지면 세금 부과한다라고 아마 할 거야. 왜? 이제 사례가 이제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법을 만들 거라고. 그래서 뭐 가령 규정을 그렇게 만들겠죠. 운석만이라고 안 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돈 벌면 세금 내라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뭐가 떨어질지 모르잖아. 예, 뭐든지 아무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자, 요거 승계 규정은 뭐 정도 이렇게 보는데 문제를 좀 하나 풀어봐 드릴 건데 여러분 348페이지 문제예요. 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데 좋아. 예, 문제가 좋아. 예, 해서 그러니까 문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문제가 거지 같은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막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많다고. 그래서 막 제가 욕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문제냐고 냈냐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잘 냈어요. 아주
문제가 아름다워. 이렇게 딱 보면 그걸 한자로 미려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뛰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되게 문제 잘 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옳은 거 찾으래.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대. 무슨 법 위반해서? 이 법 위반해서. 네. 그래서 자격이 취소가 되고, 그럴 수 있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대. 맞아요? 예. 답은 1번이야. 예. 근데 이제 답은 굉장히 쉽게 줬잖아. 예.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이 참 양심도 있는 사람이야. 예? 이렇게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양심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번부터 5번까지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2번 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해설을 봐도 상관없어. 해설을 봐도 못 찾아. 뭔 말인지. 자,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예. 얼마 이상 벌금 받으면 취소될 수 있지? 300만 원 이상. 그럼 여기서 300만 원 이상이라고 안 줘도 돼? 안 줘도 되지. 어차피 결과만 주면 되니까. 뭐 얼마든지 아무튼 벌금을 받아서 등록이 취소가 됐대. 취소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어. 자, 이거를 틀렸거든요. 근데 우리 보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틀렸단 말이에요. 1번이 답이니까. 뭐가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풀으려면 이걸 알아야 돼. 자, 그 상단 여백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예전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사회결등이라는 거 외워봤죠? 이 사회결등에 관련된 거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종합사고를 하게끔. 문제를 얼마나 잘 냈어. 자, 그러면 봐요. 사회결등이 뭔가 일단 먼저 암기해 볼게요. 사가 뭐지? 사망이야. 근데 사망하면 등록이 어떻게 돼요? 취소되지. 근데 이걸로 인해서 취소가 되면 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에?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외운 거 아니야. 예. 그러면 해는 뭐야? 해산이고, 결이 뭐였지? 결격 사유고, 등은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근데 이 결이 결격이잖아. 그러면 결격 사유에 의해서 취소를 먹어. 그러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빠져야 돼. 이게 해소가 돼야 되거든. 이게 해소가 돼야 돼. 그럼 이제 힌트를 드린 거야, 제가. 결정적인 힌트를 드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나? 3년은 맞아. 3년은 맞다고. 아니, 결격사유도 해당해. 그게 틀렸어. 정답이야.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정확히. 예. 다시 한번. 뭐를 받아가지고? 벌금을 선고받은 것 자체가 결격이잖아.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결격에 들어가야지. 다시요. 뭐를 받았다고 얘가? 벌금을 받아서 등록 취소가 됐으면 이날부터 결격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날부터 3년간 결격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가 틀렸다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예. 근데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참 양심이 있는 건 뭐냐면 1번하고 아니 1번에다가 답을 배치해 줬잖아.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저 같으면 5번에다가 내려. 1번을. 예? 그래서 위에서 걸리라고 낸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양심 있는 사람이냐고. 이게 참 훌륭한 사람이지. 예.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18회 기출 이거 해설 강의할 때는 제가 뭐 아주 뭘 많이 했냐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서 냈다라고 제가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18회 정말 문제 좋아. 예. 그래서 이 책에도 그렇고 제 문제집에도 그렇고 18회 문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되게 좋아. 예. 하여튼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3번. 개공이 중개사무 이거 똑같은 거야.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건데 표현 방식만 다시 한번 바꾼 거예요.
개공이 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에 해당하여 뭐에 해당하여? 결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가 됐대. 그러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OX, X지 일단. 자, 뭐가 틀렸나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찾을 수 있어. 아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 맞아. 응? 뭐가 딱 틀렸는지 찾아봐요. 포인트. 결격에 해당이 됐잖아. 예, 근데 그 결격이 뭔지는 모르지. 근데, 아니, 등록은 안 했어. 안 했는데 후발적 결격이니까 취소를 먹었다고, 얘가. 근데 3년 동안이 틀렸잖아. 그렇지? 3년 동안이 틀렸다고. 왜? 결격이 뭔지 모르는데, 예, 어떤 결격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막, 무기징역이면 어떡할 거야?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린 거야? 3년 동안이 틀린 거지. 정확히.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야 돼. 개공이 뭐에 걸려서? 결격 사유에 걸려서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 그러면 얼마 동안? 그 결격에서 해소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예. 자, 4번. 4번부터는 좀 쉬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대. 이건 제가 왜 쉽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이거 시효 얘기할 때 시효는 뭐에만 시효가 있었죠? 다른 거에는 시효 없었었잖아. 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는 없었는데 뭐에만 시효가 있었어?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있었잖아. 그럼 그게 힌트야. 뭐에만 시효가 있다고? 업무 정지에만 시효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시효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가 없대. 있지. 왜 있어? 시효가 없으니까. 그럼 3년이 지나면 못하는 건 뭐만 못해? 업무 정지만 시효가 있는 거야. 이건 4번 당연히 틀렸지? 5번은 더 쉬워 이제. 자,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쉽잖아요. 뭐가 쉬워? 1년간이 아니? 1년간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고 1년간이야. 자, 왜냐면 칠판을 보세요. 자, 칠판 잠깐 봐요. 이게 봐요. 등록 취소를 여기서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요. 잘 생각해봐. 이 밑에 거 적발되고 등록 취소 안 받았잖아. 위에 거는 받았어. 근데 여기 첫 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이라고 했잖아. 효과는이라는 게 뭔 말이야? 받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는 무조건 면전이야. 1년이야. 그런데 뭐가 틀렸나 찾아봐요. 승계는 돼. 승계는 되는데 정확히 뭐가 틀렸어? 폐업일로부터가 틀렸잖아. 여기 그림 보면 1년 동안을 승계할 건데 최초 뭐 받은 날로부터? 업무정지 받은 처분일로부터. 제일 처음 처분일로부터. 맨 마지막에 걸린 날까지. 그때까지 1년이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년이라고 했는데 뭐 한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1년을 왜 해? 여기서부터 1년은 따지지 않는다고. 최초 처분일로부터 1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그죠? 예. 자, 여러분이 느낌이 이 문제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어려운데 문제 어때? 참 좋죠. 고급스럽잖아. 문제가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 예제로 제가 이렇게 교과서에다가 실어놓는 이유는 이 문제가 워낙 잘 내다 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막 이제 유사하게 베끼는 문제들이 그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와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이 원 문제가 이렇게 좋은 게 나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베낀단 말이야 문제를. 왜냐하면 뒤에 들어가는 출제원들은 능력이 안 돼. 이런 문제를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고수가 한번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내주니까 뒤에 이런 문제들을 답습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